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유럽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테슬라도 이런 유럽발 불똥이 하락한 것 같은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상황 때문인지 미국에서도 금리를 동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알아보겠고요. 테슬라 중국에서도 S와 X를 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V4 슈퍼차저가요, 유럽에 공개되었다고 하니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3대 지수 장 초반부터 좋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스위스 2대 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레딧 스위스가 위기설에 휩싸였어요.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는 24.24%나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먼저 열리는 게 유럽 증시인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은행주 중심의 급락을 보여주면서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솔직히 미국만 따로 보면 오늘 장은 좀 좋아질 필요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개장 전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이번 달에 동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부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금융 시스템 리스크 공포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 이렇게 하락으로 어느 정도 마감을 했는데 그나마 나스닥 형님들 대형주들이 선방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은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라든지 유가를 보면요, 큰 폭으로 다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유가는 60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크레딧 스위스 쇼크 때문에 국제 유가가 폭락했다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60달러대로 떨어진 것은 이미 1년 4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스위스 2대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부도 공포는요,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이런 은행보다도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클 수 있습니다. 글로벌 단위의 금융위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드는 현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은 이 밑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빨간색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기에 둔감한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 AMD,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상승을 하면서요, 나스닥 지수는 떠받쳐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이 이건 것 같아요. 이미 필수 소비재격으로 등극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에요. 그간 주가도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카메이커들은 오늘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 민감 업종이다 보니까 오늘 좀 하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크레딧 스위스 부도 가능성 여파에 따라서 금융주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일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에 먼저 열렸었는데요. 유럽을 대표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유로스탁스 50 지수를 보면, 자, 전일 3.46%나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크레딧 스위스 위기로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유로스톡스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할 것 없이 3%에서 4%의 급락을 보여주었었어요. 자, 차트를 보면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요. 유럽 증시는 그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의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증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이 매물대 하단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매물대를 깨고 이제 내려가면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유념해 두고 유럽 증시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오늘도 양봉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했다는 거고, 주로 나스닥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11,000선의 지지라인은 굳건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번 크레딧 스위스의 부도 위기가 어떻게 일파만파 번져가지고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지는 한번 계속 그 귀추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위기는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이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위기에 휩싸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2021년에 영국 그린실 캐피털과 한국계 투자자 빌 황해, 아케고 캐피털 등에 대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었습니다. 그때 이 빌 황도 상당히 유명하게 뉴스에 회자되곤 했었죠.
자, 이런 위기설이 돌면 고객의 예금은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이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은 지난해 크레딧 스위스의 지분을 9.9%까지 늘리면서 사실상 떠받쳐 왔는데요.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까지 크레딧 스위스를 포기하게 된다면 부도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마찬가지인 사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은 잘 안 들어봤지만 크레딧 스위스는 상당히 많이 들어봤죠. 자, 이런 큰 은행이 부도가 나면요, 그 여파는 클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단위 유럽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마감이 된 다음에요, 스위스 중앙은행은 필요하다면 크레딧 스위스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 증시 하락에는 지속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크레딧 스위스 뉴스가 없었다면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자, 왜냐면 CPI에 이어서 PPI 역시 낮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CPI는 소매자 물가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PPI는 도매 물가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자,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PPI 상승률이 4.6%가 나왔는데요. 예측치였던 5.4%를 하회를 했고, 전월이 6%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어요. 자,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정화를 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월 대비로도 PPI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0.1%가 나왔어요. 자, 전달에는 PPI 상승률이 0.7%나 됐습니다. 전월 대비 0.7% 전달에 상승을 했다는 건데, 이번 달에 나온 지수는 오히려 전월 대비 물가가 0.1% 하락했다는 거예요. 자, 전년 대비로는 물가가 4.6% 올랐다는 겁니다. 그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전월 대비 소매 판매 역시 감소를 했습니다. 예측치는 0.3% 감소였는데요. 0.4%가 감소되면서 소매 판매가 더 감소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소매 판매가 감소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는 법이죠.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다 이제 경기 하강이 시작되는 걸까요? 미국 GDP의 절반은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감소한다는 건 경기 하강의 시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베이비 스텝의 확률, 그러니까 0.25% 금리 인상할 확률이 79.7%였습니다. 자, 이번 달 3월 22일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 그 확률이 53.9%로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빅스텝 확률이 더 올라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반대입니다. 자, 오히려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급부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빅스텝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의 확률이 떨어졌다는 건 금리 동결,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확률이 올랐다는 건데요. 자, 어제는 30.6%의 금리 동결 확률이 오늘은 46.1%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베이비 스텝의 확률이 좀 더 높지만 금리를 동결할 확률도 거의 5대5로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당분간 특히 기술주 나스닥 위주로 짧은 랠리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하든 동결을 하든 5월 달은 금리 동결이 될 것 같고 6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 월가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든 미국 증시의 향방은 3월 22일을 전후로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날 연준에서 어떠한 금리 인상 기조를 발표할지에 따라서 추후 주가가 어느 정도 향방이 가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고용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가는 확실히 떨어지는 추세에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고용 상황이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고용 상황도 어느 정도 좀 하강을 보여줘야지 이제 양적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긴축적인 정책에서 탈피해서 완화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 역시 현재 매크로 상황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1.53% 하락하면서 180.45불로 마감하면서 180불은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현재는 지금 작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황색 선과 이 민트색 선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선이 가까워지면서 이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러니까 한 170불에서 185불 사이의 박스권을 염두에 두시고 좀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주가가 위로 올라갈지 크게 아래로 빠질지는 다음 주에 있을 3월 20일 FOMC 회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향방이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테슬라 중국 판매량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작년 9월 말 이후 가장 강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내연기관 업체들이 1+1 행사까지 하는 그런 중국의 어려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1분기 중국 판매량 아마 신기록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는 역시 테슬라 모델 Y가요. 2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배터리 EV 및 프리미엄 NEV, 그러니까 신에너지 차량이죠. 이런 차량으로 등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좌우에 표가 있는데요. 왼쪽 표는 프리미엄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에 해당하는 차량들이고요. 이쪽은 버짓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 사이의 모델들입니다. 어쨌든 이 프리미엄 NEV에서는 테슬라 모델 Y가 1등이에요. 25,000대 이상을 2월 달에 판매하면서 1등이고 BYD 탕 DM이 2등인데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가 현격히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쪽에 보면 BYD 덜핀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은 순수 전기차예요. 하지만 테슬라의 그 모델 Y의 절반 가격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 역시 26,682대가 판매가 되었는데 테슬라 모델 Y가 이 차량보다 한 3,000대 이상 좀 더 판매가 되면서요. 배터리 EV에서는 지금 1등에 등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확고한 리더의 위치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게 2월 달에도 증명이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안 그래도 프리미엄 EV 세그먼트는 중국의 프리미엄 EV 세그먼트는 테슬라가 모델 Y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모델 S랑 모델 X가 이제 힘을 보태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기대를 받고요. 모델 S와 모델 X 차량 867대가 중국 텐진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텐진은 베이징에 가까운 항구로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이제 널리 퍼져나가겠죠. 테슬라를 향한 이런 모델 S와 모델 X를 향한 중국 고객들의 사랑은 2020년 후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이르면 2020년 후반부터 배송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코비드19로 인해서 계획만큼 모델 S와 X를 빠르게 생산을 늘릴 수 없었다라고 테슬라는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위주로만 모델 S랑 X를 판매해 왔었죠. 전 세계 고객은 상당히 이 모델을 기다려야만 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2년 이상 기다려온 중국 소비자들은 이제 새로워진 테슬라 모델 S랑 X에 주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배송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 S랑 X가 세계 글로벌 곳곳으로 팔려나가면 테슬라 마진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특히 중국은 크고 비싼 차를 선호하는 또 경향이 있습니다. 뭐 대륙의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큰 것을 좋아하는 또 기질이 있고, 차가 뭐 자신의 신분을 대변하는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귀추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V4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공식 오픈을 했는데요. 유럽에서 오픈을 했어요. 자, V4 슈퍼차저는 V3 슈퍼차저와 다르게 이렇게 네모난 박스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V3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랗게 비어 있었죠. 자, 이렇게 설계함에 따라 이 전선이 상당히 더 길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세미 트럭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에 충전을 고려해서라도 이렇게 길게 만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들에게도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일단은 네덜란드 한 지역에서 이렇게 먼저 테스트로 이제 공식 오픈을 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테슬라 차량 소유자 애들에게만 개방을 하고요. 향후에 다른 전기차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라고 테슬라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V3 슈퍼차저가 그러니까 그 전 모델이 250kW까지 충전 속도를 제공을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한 80에서 100% 가까이 충전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속도를 제공을 했었는데
자, 이 모델은 350kWh까지 속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테스트 상황이니까 250kW로 명시를 하면서 충전 속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아마 AI 데이 때 이런 V4 슈퍼차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23년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왔고 유럽에서 먼저 출시를 했고요. 2019년에 출시한 V3 슈퍼차저가 250kWh가 맥스였다면 자, V4 슈퍼차저부터는 1MW까지도 충전 속도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그때의 발표였습니다. 자, 이는 뭐 세미 트럭과 사이버 트럭을 염두에 둔 그런 슈퍼차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이 배터리 용량이 많게는 지금의 모델 3보다도 한 2배에 이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V4 슈퍼차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V3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냉각수가 이렇게 두 개의 코일만 안에 존재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냉각수들이 여기 두 개의 코일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전선 안을 보여주는 건데 각각의 코일을 따로 이렇게 두 개의 코일을 따로 만들어서요. 이 전체 코일 안에요. 이 코일 전체를 감싸는 냉각수를 흐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을 해서 급속도로 이런 대용량의 전력을 충전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낮췄다라고 테슬라는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인베스터 데이 때도 이런 또 장표를 제공을 했었는데 매년 50% 전후로 테슬라 차량이 늘어나고 있죠. 재작년에 90만 대 판매했으면 작년에는 130만 대를 판매하면서 거의 50% 정도 매년 인도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슈퍼차저에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충전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방문했을 때 슈퍼차저 충전 시간은 이렇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가 짧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2023년 들어서는 충전 시간이 거의 8분 정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한 4, 5년 전만 해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였는데 이게 뭐 20분대로 지금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이유는 매년 30% 이상 슈퍼차저를 증설을 하고 있고요. 자, V1에서 V4까지 진화하면서 초고속 급속 충전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슈퍼차저 한 대당 일평균 충전량을 보면 거의 200kWh에 이르는데요. 점점 이렇게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커스터머 웨이팅 비율은 뭐 2%에서 1%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100명 중 1명 정도만 테슬라 슈퍼차저에 들어왔을 때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이는 슈퍼차저 증설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테슬라 자체 시스템에도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앱과 차량 및 슈퍼차저가 실시간 연동되어서 제일 가까운 한적한 슈퍼차저로 자동 안내하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팅 타임이 줄어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와는 별개로 테슬라는 이렇게 잘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주말에 FSD 베타 버전 11이 더욱더 많이 배포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자, 현재는 테슬라들의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고요. 테슬라 위주로만 지금 배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FSD 베타를 구독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버전 11을 이제 곧 있으면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